이수인 장군이 또 보면 이런 인간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뭐 이수인 장군의 어떤 그 한때의 뭐 라이벌이라고 불리는 항상 그 대표적인 그 장수 원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신을 표현했던 이런 장면들이 일기에 자주 등장합니다. 경상 좌의정과 우부장은 보고도 못 본 채하고 끝내 구하지 않았으니 아주 괘씸했다. 분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이를 두고 경상도 수사 원균을 나무랐다. 이 모두가 경상도 수사 때문이다. 결국은 이 원균 부하들이 이제 이수인 장군에게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원균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이영란과 이연염이 왔다. 그들에게서 원균의 옳지 못한 행동을 들으니 저절로 탄식이 났다. 이렇게 이제 원균에 대한 어떤 좀 불만스러운 표현. 수사 원균이 나타나서 술주정이 심하기가 말할 수 없으니 배 안의 모든 군사들이 놀라고 붕괴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의 허튼 짓을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수인 장군이 제가 이렇게 난중일기 읽어보니까 잘 쓰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다. 이런 표현 잘 써요. 그랬을 때마다 일기를 쓰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말로 하기 좀 힘들어할 때 원균이 명나라 관리가 보낸 불화살 1,530개를 나누지 않고 혼자 모두 쓰려고 하다니 그 장기가 아주 심하여 말로 다 하기 어려워져. 그러니까 이런 우리 요즘으로 치면 뭐 이런 물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이제 그 나누지 않고 이 뭐 혼자 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 제기하는 이런 장면들이 사실 의외로 난중일기에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수인 장군도 본인이 좀 부담스럽거나 좀 뭔가 이렇게 좀 미워하는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그 표현을 적극적으로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거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안심이 돼요. 이수인 장군 정말 불패의 신화를 거두어가지고 야 저분 정말 신이 아닌가. 일기장 보면 별로 신은 아니다. 확실하게 사람이신 거는 분명하다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죠. 반면에 이제 유성룡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이에요. 본인을 추천해 줬죠. 근데 우리가 흔히 유성룡이라는 인물을 이수인 장군하고 정말 나이가 똑같은 그 벗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수인 장군 바로윗 형님 이름이 이요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윗 형님인 요신하고 나이가 동갑이고 이수인 장군은 3살 나래요. 그래서 이수인 장군을 전라자도 수군절도사로 임명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권율 장군을 또 의주목사로 추천했던 인물이 바로 유성룡이에요. 그리고 이 유성룡이라는 인물도 결국은 이제 또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징비록을 써서 이 전쟁의 여러 가지 그 상황이라든가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까지 썼고, 사실 징비록에서는 또 이수인 장군을 상당히 그 좀 옹호해주고 이수인 장군을 응원해주는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기록인데도 난중일기도 국보, 징비록도 지금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자의정 유성룡이 편지와 함께 증손 전수방략이라는 책을 보내왔다. 이렇게 군사에 관한 책도 이제 보내왔고, 이것은 정말 그 망고에 보기 드문 뛰어난 저술이다. 이 그 바쁜 와중에 이런 책을 보내준 상황이라든가 유정순과 지사 윤우신의 편지가 왔다. 이런 기록도 나오고요. 이수인 장군이 1597년 4월은 정말 제일 힘든 시기예요. 이수인 장군이 이해 2월에 바로 이제 선조와의 갈등 때문에 이 감옥에 투옥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러다가 겨우 이제 어쨌든 오해가 풀려가지고 4월 1일 이날이 이 풀려나는 날이에요.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 백의종군 하게 되는 그날인데, 그날 풀려났을 때 기록을 보면 영의정이 종을 보내고 판부사 정탁, 판서 심의수 등이 사람을 보내 문안했다. 치하여 땀이 몸을 적셨다. 그러니까 이때 유성룡은 이때는 이 총리잖아요. 영의정. 워낙 바쁘셨는지 이때는 직접 오지 못했다가 그 다음날 기록 보면 어두워질 무렵 성으로 들어가 영의정과 이야기하다 닭이 울었어야 헤어져 나왔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두 사람의 신뢰가 얼마나 그 컸음을 잘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그 기록이다. 그래서 이 전쟁 상황에 대한 그 기록들을 보면 사실 상당히 힘들어요. 난중일기에도 보면 결혼이 거의 수백 명에 달했다거나 영남 여러 배의 사수 및 격군이 다 굶어 죽겠다는 말을 들으니 참호가야 참아 듣지 못하겠다. 여러 배에서 옷이 없는 사람들이 거북 모양으로 쭈그리고 추위에 신음하는 소리는 차마 못 듣겠다. 군량미조차 없으니 더욱 민망스럽다. 수군 1인당 매일 양식 5억과 물 7홉씩밖에 안 준다고 하였으니 인간의 일이란 가히 놀라. 이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이제 개척해 나가요. 특히 정유재란 그 일어났을 때는 바로 이제 그 감옥에 투옥됐다가 겨우 백의종군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요 백의종군 하던 시기의 기록인데요. 경상우도 연해안 지도를 이제 그 채찰사가 좀 그려 보내달라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협조하는 장면.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지금 일정한 관직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군사적인 도움이 된다면 결국 결정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모습이라든가, 또 이 6월 4일의 기록을 보면 항상 이 전략적인 요충지를 점검을 했다라는 거죠. 만일 이 험한 곳을 눌러 지킨다면 군사 10,000명이라도 지나가지 못하게. 사실 이 기록이 결과적으로 이수인 장군이 요 2달 만에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귀를 해요. 8월 3일 날. 그리고는 한 달 조금 지난 후에 바로 그 유명한 명량대첩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 명량대첩에서 이수인 장군이 이 승전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준비하고 어떻게 싸우면 이길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한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명량대첩의 그날의 그 기록이 정말 이제 자세하게 그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맑음, 이수인 장군도 꼭 날씨는 쓰셨다, 이게 나오고요. 아침에 망군이 와서 보고하기를 적선이 무려 200여 척이 명량을 거쳐 곧바로 진치고 있는 곳으로 곧장 온다고 했다. 여러 장수들을 불러 거듭 약속할 것을 밝히고 닻을 올리고 바다로 나가니 적선 130여 척. 우리 여러 배를 에워쌌다. 이거 잘 아시죠? 적선 130여 척에 우리가 대항했던 배는 몇 척? 13척. 원래 12척에 한 척이 더 와요. 그래서 이수인 장군이 장계를 올릴 때는 기록에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정말 이 명언으로 항상 그 회자되고 있는, 근데 후에 이제 한 척이 더 와서 13척으로 어쨌든 130여 척을 물리쳤던 것도 결국은 10대 1의 승리였다라는 거죠. 이수인 장군이 혼자 진격을 하는데 딴 배들은 정말 겁을 먹어서 제대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인 장군이 적이 비록 1000척이라도 감히 우리 배에는 곧바로 덤벼들지 못할 것이니 조금 더 동요하지 말고 힘을 다해 적을 쏘라. 이수인 장군이 먼저 선봉으로 나가니까 거제헬령 안이라는 사람이 도와주러 와요. 그래서 안이와 이수인 장군이 합세해서 그 일본군 배들을 이제 격파시키는 이 장면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적은 수로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명량이라는 지금 해남과 진도 사이를 흐르는 아주 좁은 해역, 이 물살이 아주 빠른 곳으로 이제 유인한 결정적인 이유는 조선 수군의 주력 함선인 판옥선이 훨씬 크고 해서 속도는 느린 대신에 이 흔들림이 적어요. 이 반면에 일본의 주력 함선인 세케보네라는 배는 속도는 빠르지만 이게 흔들림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때는 정말 일본군의 주력 무기인 조총을 아무리 쏴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워낙 흔들림이 심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도 그 승리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고, 또 좁은 해협으로 유도를 한 게 된 거는 130여 척이 있어도 그 명량 좁은 해협으로는 실제 들어올 수 있는 배의 뭐 최대 숫자가 한 30척 정도? 1대2로 싸우면 이거는 승산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전략의 어떤 승리와 이수인 장군이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대비를 하는 그런 결과로 명량대첩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또 한 번 그 조선에 대한 어떤 그 뭐 영토 확보가 좌절되는 그 결정적인 그 전투가 됐던 게 바로 명량대첩이었고, 이수인 장군이 이렇게 일기에서도 아주 그 자세히 이제 묘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수인 장군의 이런 난중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그 따라가 보면 역사상 가장 뛰어났던 우리 역사에서 그 이수인 장군만한 인물 정말 찾기 힘든데, 이런 분이 정말 이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런 명량대첩과 같은 치열한 격전이 있었던 날도 결국 이거를 일기 기록, 물론 전쟁하면서 쓰진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 후에 그대로 또 이 기록으로 남겼고, 1598년 11월 19일 바로 이때가 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시게 되는데요. 사실 이수인 장군이 전사할 때는 아주 정말 차가운 겨울바다에서 전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전사하실 때 그 마지막 장면도 이 감동을 주는데, 외적의 중간배 한 척이 군량을 가득 싣고 남해에서 바다를 건너오는 것을 한산도 앞바다까지 추격했다. 끝까지 외적을 이제 추격하는 그 이수인 장군의 모습. 사실은 이 노량해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순천외성에서 마지막 항거하고 있던 일본군들을 이제 일본 수군이 이들을 이제 함께 요즘으로 치면 이제 도피시키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퇴로만 열어주면 될 수 있는 전투였어요. 그러나 이수인 장군은 우리 땅을 침략한 저 일본군들 우린 용서할 수 없다. 이 끝까지 추격하다가 그 이제 마지막 정말 전투에서 총탄을 맞고 이제 전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사하기 이틀 전까지의 일기가 이제
난중일기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이수인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할 때의 마지막 장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게 난중일기의 마지막 기록 아닌가? 아무리 이수인 장군이라도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쓰시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그 장면을 조카인 이완이라는 인물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이것을 알리면서 이게 이제 조선왕실의 비서실일기인 승정원일기에 처음 기록된 이후에 바로 널리 퍼져서 정말 이제 마지막까지도 이 최후에까지도 이 대단한 그 정말 결기를 보여줬던 그 장군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난중일기는 임진왜란의 구체적인 경과와 뭐 전술 그리고 이제 병사들의 심리 상태까지도 이제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전쟁의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말 우리 역사 속 최고의 인물 이수인 장군이 아주 그 장군으로서의 면모 당연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인간적인 면모, 이제 뭐 가족에 대한 그 모습이라든가 이 부하들을 뭐 배려한다라든가 또 이런 뭔가 이제 자신에게 우호적인 도움을 줬던 뭐 유성영에 대해서 정말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하려는 이런 모습들, 또 원균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또 이제 진솔하게 자신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이런 면모까지 다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난중일기 지금 번역본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정말 권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글 아니에요. 이수인 장군이 무장이시긴 하지만 또 문장력도 되게 좋으신 분이고 읽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난중일기 정말 항상 제목만 들었지만 잘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지 못하셨던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특히 난중일기는 유네스코의 2013년 세계 기록유산으로까지 등재된 정말 이 자랑스러운 기록물이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서 정말 이 이수인 장군과 같은 이런 분들도 대단한 기록물을 남겼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많은 그 좀 뭔가 이런 자부심 같은 거,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조선시대의 기록물인 뭐 실록이라든가 의궤, 그리고 우리 뭐 개인의 기록물이긴 하지만 난중일기까지 보면 정말 우리 선조들의 이 치밀하고 꼼꼼한 기록 정신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런 기록물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조선시대 그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간 듯한 그런 어떤 뭐 느낌까지 가져다 준다라는 점. 그것을 이제 항상 기억을 한다면 뭐 우리 좀 그 가까이에서는 뭐 개인의 기록들도 한번 잘 남겨보는 거. 요즘 뭐 우리 뭐 이런 뭐 SNS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또 이렇게 직접 한번 써보는 것도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게 또 하나의 반성의 자료가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뭐 10월 뭐 계획 같은 걸 세울 때 작년에 10월에 또 계획을 한번 또 보면 또 한번 확인이 되면서 또 더 잘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록은 이 개인에게도 상당히 이제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 조선시대 이런 기록 문화, 또 이런 대표적인 기록물에 대한 어떤 또 강의를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그 기록을 잘 정리해보는 이런 어떤 그 계기로 삼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